저는 22년차 노년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50대 이후 혈당과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물의 한 가지만 더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꼭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아침엔 물이 최고야. 혈액도 맑아지고 변비도 좋아진다더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을 그렇게 마셔도 여전히 붓고 피곤하고 혈당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세포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는 작은 공장처럼 24시간 일하고 있어요. 이 공장이 일을 잘하려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밤새 땀과 숨, 소변을 통해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세포는 바싹 말라버린 스펀지처럼 돼요. 이 상태에서 아침에 맹물만 들이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맴돌아요. 결국 물은 몸 안을 한 바퀴 돌다 그냥 나가버리고 세포는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남습니다. 이걸 세포 내 탈수라고 해요. 물을 마셨는데도 몸이 여전히 건조하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진료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데도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물 부족이 아니라 미네랄 부족이에요. 미네랄, 즉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아연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물만 들어오면 세포는 그 물을 잡아두질 못합니다. 결국 수분이 흘러나가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붓기까지 생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포가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을 갖고 있어야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명령을 내릴 때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문이 닫혀 있으면 당분이 혈액 속에 떠돌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이건 의지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가 목말라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58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물 2컵 마시는데 혈당이 오히려 높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식단도 조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저염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고 미네랄 섭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줄이지 마시고요. 물에 미네랄을 살짝 더해보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김 한 장 혹은 구운 아몬드 2알만 곁들이세요.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고 다시 오셨는데 아침 피로가 덜하고 식후 졸음이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식단이나 운동은 그대로였는데 세포가 달라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물만 마시면 세포가 문을 열지 않아요. 세포는 물과 함께 들어오는 미네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엔 이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수분과 미네랄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물만 마셔서는 부족하고 세포가 이 물은 내 거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미네랄이 함께 들어간 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미네랄 보충제 사 먹으면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한 가지는 약이 아니라 아침 공복물에 곁들일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피곤하다면 그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세포가 미네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주 조금만 채워줘도 세포는 금방 깨어나요. 자, 그럼 이제 미네랄이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왜 그게 혈당을 흔들지 않게 만들어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당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운동을 더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세포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당이 문제가 아니라 당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문제입니다. 세포가 문을 닫고 있으면 포도당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고 그게 바로 혈당 상승이에요.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인슐린이죠. 그런데 자물쇠가 고장나 있으면
열쇠를 돌려도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 칼륨 아연이에요. 세포를 자동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이 문 열어 하고 신호를 보내면 문이 스르르 열리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센서가 고장나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즉, 혈당이 높다고 꼭 당을 많이 먹은 건 아닙니다. 미네랄이 부족해서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섭취가 적은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 때 필요한 보조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칼륨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전원을 켜주는 스위치예요.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전기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해서 인슐린이 와도 문이 안 열려요.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아침에 맹물만 마신다는 건 세포의 스위치를 꺼둔 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65세 여성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잘 챙기셨는데 공복 혈당이 늘 130이 넘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침마다 커피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김 한 장이나 브로콜리 한 송이만 곁들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공복 혈당이 108까지 내려갔어요. 식단도 운동도 그대로였는데 세포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네랄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은 에너지로 쓰이고 피로감은 줄고 붓기도 덜합니다. 아연도 중요해요. 아연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식후 혈당이 출렁이고 식후 졸림이나 무기력도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네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영양제 말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 공복 물 한 잔에 이런 걸 곁들이세요. 김 한 장, 구운 아몬드 두세 알, 바나나 한 토막, 미역 한 줌, 삶은 브로콜리 한 송이, 이 중 아무거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입이 세포를 깨워요. 이제 물 한 잔이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세포를 깨우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물은 길이고 미네랄은 그 길을 통과하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둘이 만나야 몸이 진짜 깨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미네랄이 특히 좋을까? 김, 아몬드, 바나나 중 뭐가 내 몸에 맞을까? 지금부터 아침 공복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미네랄 음식, 그리고 미네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침 공복물에 꼭 더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막상 미네랄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게 소금인가요? 보충제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몸이 원하는 건 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미네랄 한 입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도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얼마나,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중요하죠. 특히 아침 공복은 흡수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 그때 미네랄을 살짝 보충해주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 땀, 소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조금씩 잃어요. 아침이 되면 세포는 완전히 빈 배터리 상태입니다. 그걸 다시 충전해줘야 하루가 힘이 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미네랄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레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김 한 장 미지근한 물 한 컵이에요.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김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요오드가 들어있어서 밤새 굳어있던 세포를 깨워줍니다.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 아침에 김 한 장 챙기기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덜 피곤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바나나 반 개 물 한 컵. 칼륨이 풍부해서 세포 속 나트륨 농도를 잡아주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으니 반 개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구운 아몬드 두세 알물 한 컵.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씹으면서 침샘이 자극되니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루에 하나만 골라서 드세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세포는 반복되는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침엔 무조건 커피부터 마셔야 눈이 떠져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근데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밤새 빠져나간 미네랄이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피곤하고 붓기도 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침에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과 김 한 장 혹은 아몬드 두 알만 드시고 나서 커피를 마셔보세요. 신기하게 덜 피곤해요. 세포가 먼저 깨어나서 커피 자극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커피는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겁니다. 미네랄이 들어가면 세포가 먼저 깨고 그 다음 커피가 들어가면 자극이 아닌 활력이 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은 위를 놀라게 하고 미네랄이 잘 녹지 않아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네 할 정도, 그 미지근한 온도가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분이 계세요. 아침마다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침마다 찬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운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김 한 장을 곁들였어요. 2주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손끝이 덜 시리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그게 세포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혹시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아침에 물 한 컵과 김 한 장 또는 아몬드 두 알이라도 챙겨보세요. 입맛이 돌아오고 속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미네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붓기가 빠지고 이상하게 하루가 덜 피곤해요. 그 다음엔 손끝 발끝이 따뜻해지고 혈당도 점점 덜 출렁입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즉 미네랄이 들어가면 세포 안팎의 물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과정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몸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붓기, 피로, 무기력까지 달라지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김 한 장이나 아몬드 두 알 먹는다고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몸속의 물질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물로 된 나라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젊을 땐 물이 대부분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 안이 탱탱하게 차 있어서 피부도 탄력 있고 몸도 가볍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가 점점 굳어가면서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 그러니까 조직 사이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붓기예요. 물을 마셨는데 몸이 무겁고 손발이 부은 느낌, 사실은 세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미네랄은 그 물의 통로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세포를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스펀지는 딱딱하고 물이 잘 안 스며들죠. 그런데 따뜻한 물에 불리면 다시 말랑해지면서 물이 쏙 들어가요. 우리 세포도 똑같아요. 미네랄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유연해지면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고여있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아침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가 안 들어가요. 발등이 붙어서 신발 신기가 불편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과 김 한 장 혹은 바나나 반 개만 챙겨도
23일 만에 손끝이 덜 붓고 신발이 헐렁해지는 걸 느낍니다. 왜냐면 세포 안팎의 물길이 바로 잡히니까요. 밖에 고여있던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혈류도 원활해지고 피가 묽어지니까 몸이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그 다음 변화는 에너지예요. 세포 안에 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면 그게 바로 에너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 반응, 즉 ATP를 만드는 과정은 물과 미네랄이 없으면 작동을 못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네랄이 들어간 물은 세포에 불을 켜주는 전선이에요. 전기가 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줄고 기분도 맑아집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은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돌덩이 같았는데 요즘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예요. 이렇게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리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괜히 걷고 싶다. 몸이 덜 무겁다. 이런 느낌이 생기죠. 그게 바로 좋은 순환의 시작이에요. 조금씩 움직임이 늘면 혈류가 더 좋아지고 좋아진 혈류는 다시 세포에 미네랄과 산소를 더 잘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전엔 하루 종일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덜 지쳐요.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침 공복물에 미네랄을 더하면 세포가 말랑해지고 물이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붓기가 빠지고 혈류가 맑아져 피로가 줄고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진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몸으로 느끼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조금 더디더라도 3주 정도면 달라집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스스로 하세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남죠. 그럼 이걸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매일 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얼마나 어떤 패턴으로 해야 몸이 확실히 바뀌는지, 즉 지속 가능한 건강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건강 관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좋은 건 알겠는데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돼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네랄 루틴은 생각보다 꾸준히 이어가기 쉬워요. 왜냐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침에 물 한 잔, 김 한 장 또는 아몬드 2알이면 끝이에요. 이게 귀찮지 않으니까 몸이 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몸이 달라질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처음 일주일, 이 시기는 몸이 반응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세포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조금씩 변화를 느낍니다. 이때 많이 듣는 말이 아침에 덜 붓는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예요.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3주 차쯤 되면 피로감이 줄고 요즘은 오후에도 덜 처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포 안에 물과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져서 몸이 에너지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는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몸의 리듬 자체가 바뀝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되고 붓기와 무기력이 줄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져요. 이 시기엔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평생 해야 하나요? 정답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해야 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입니다. 아침에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몸이 스스로 그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꼭 해야지 보다는 하루라도 잊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려면 몇 가지 작은 요령이 필요해요. 하나, 눈에 보이게 준비하세요. 컵 하나를 싱크대 앞에, 김이나 아몬드를 작은 통에 담아 주방 한쪽에 놔두세요. 눈에 보이면 잊지 않습니다. 둘, 리듬을 정하세요. 아침 7시 물 한 잔, 7시 5분 커피.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셋, 결과를 기록하세요.
손이 덜 붓는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 피곤함이 줄었다. 이런 걸 메모나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이게 보이면 내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고 그게 꾸준함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처음 12주 동안은 소변량이 잠시 늘거나 몸이 약간 나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몸이 새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겁내지 마시고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셔주세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 너무 어지럽거나 두통, 심한 붓기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모든 변화는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루틴은 일주일에 몸을 깨우고 3주의 리듬을 잡고 3개월의 체질을 바꾸는 루틴이에요. 작은 한 잔의 물과 한 입의 미네랄이 세포의 문을 열고 혈당의 출렁임을 잠재우고 몸의 피로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걸 안 하면 뭔가 허전하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몸이 진짜로 바뀐 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안전하게 해야 오래 갑니다. 미네랄 루틴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점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안전하게 실천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건 건강 습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가장 먼저 의사와 상의가 필요한 경우부터 짚어볼게요.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몸속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약물과 겹치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몸이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나 미네랄 섭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절대 혼자 시도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조언을 꼭 들으세요. 그 다음은 처음 적응 기간이에요. 아침 미네랄 루틴을 시작하고 나면 처음 35일 정도는 몸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손발이 따뜻해지거나 심지어 약간 나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대부분 몸이 새로운 균형을 잡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그건 농도가 너무 진한 겁니다. 그럴 땐 미네랄 양을 줄이거나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건강한 변화는 천천히 와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 다음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몸이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평소처럼 식사나 약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이나 미네랄이 들어간 물을 마시고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흡수 속도가 달라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임신 중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미네랄 중 일부가 혈압이나 체액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네랄이 좋다니까 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은 균형이에요. 미네랄도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소량을 꾸준히 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갑자기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어지럼증, 두통, 구역감이 나타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찬 느낌이 들거나 소변량이 확 줄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날 때 이건 몸이 그만 하고 보내는 신호예요. 무조건 쉬었다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걸 무시하면 건강 루틴이 아니라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겁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 하자는 뜻이에요. 건강 습관의 진짜 비결은 빠르게 바꾸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오래 가는 것.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 공복 물 한 잔에 김 한 장이나 아몬드 2알. 그 작은 루틴이
몸의 시동을 켜줄 겁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진다면 그 다음은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 돼요. 건강은 조급함이 아니라 리듬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미네랄 루틴은 내 몸을 깨우는 아침 인사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이 스스로 답을 줄 겁니다.